네, 안녕하십니까. 주고생입니다. 네, 방산 섹터 관련해가지고 3부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타지로 장기 파견 와 있어가지고 영상을 미리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업로드를 못해서 이렇게 좀 매일 올리려고 하는데 좀 계속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이제 3부 찍어서 이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방 예산 관련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좀 국방비를 늘리는 그런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라고 이제 그래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대통령 바뀌기 전에 트럼프가 중국이랑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유럽 나토 너네들도 이제 국방비 좀 증액을 해서 국방력을 좀 키워라. GDP의 4%는 좀 그렇더라도 한 2%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그래프인데 나토 요구 기준 2%보다 미달되는 나라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늘리겠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로 GDP 2% 증액을 다 하겠다 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전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 보이니까 이제 부랴부랴 지금 국방비를 늘리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나라도 아무래도 뭐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평화 체제가 과거 이제 역사만 보더라도 물론 국방 모두 다 평화 체제로 가고 효율적으로 시장 경제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치적으로나 각 나라의 그런 시스템적인 게 좀 다 각기 다르게 되고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나라별로 좀 대립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전쟁도 어떻게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진짜 이제 국방비 관련해 가지고 좀 증액을 해서 국방력 좀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이제 추세가 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주요국 영국 독일이랑 그리고 뭐 영국 관련해서도 방위비를 크게 예산을 늘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GDP 영국 2.5% 추진하고 있죠. 러시아도 늘리고 이탈리아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추세가 세 각국의 동시다발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이제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무기를 이제 살려고 한다라고 추세를 그런 추세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이제 좀 점령을 하고 21년도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한 8년 정도 생겼고요. 해서 자주 국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막 커지지 않으면은 기존의 방산 수출 탑5 나라가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렇게 있었고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공산 좀 국가다 보니까 제외하고 이렇게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으로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사면 될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탑5 나라에서 그 수요 물량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카파가 다 찼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빨리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물량을 그걸 좀 받아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보지 않고 있나라고 해서 그런 논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유럽 중에서도 그 다음으로 좀 이슈가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도 이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 폴란드 있죠. 약간 연한 파란 색깔. 근데 폴란드가 국경이 엄청나게 이렇게 접해 있어요. 나라가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로루시 이렇게 5개 나라가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폴란드가 좀 똥줄을 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서쪽으로는 독일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벨라루스가 있고요. 벨라루스가 친러시아인 나라이기도 하죠. 약간 좀 공산주의 나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좀 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형적으로 좀 평지라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좀 탱크나 이런 거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후방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사이다.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폴란드 쪽에서도 계속 지금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전차 수주라든지 그런 거를.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계약 그 방산 관련해서 계약이 나왔을 때 보통은 이제 방산 물자를 파는 회사에서 막 우리가 수주를 따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폴란드는 뭐 역으로 이제
사는 나라에서 폴란드에서 우리는 이만큼 계약을 했다. 이제 그 무기가 이제 전차라든지 그런 물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뭐 뉴스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역시 정치적으로 좀 독일이나 미국과의 흥정 카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폴란드 내 뭐 정치적으로 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8월쯤에 이제 뭐 8, 9월쯤에 이제 체결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언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가시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폴란드는 유럽 중에서도 폴란드는 가장 이제 긴급하게 이제 물자를 좀 수급을 하고자 우리나라 이제 뭐 계약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단독으로 뉴스로 20조 뭐 방산 빅딜 고치아 뭐 뉴스도 나왔고요. 해서 이르면 8월 18일에 K2 전차 뭐 1000대 수출에 대한 본계약 체결 예정이다 뭐 이렇게 뉴스도 나왔었고, 블라블라블라 뭐 180대는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공급하고 나머지 뭐 820잔을 현지 생산하고 뭐 폴란드에서도 현지 생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약을 막 할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했고 K9 자주포 본계약 연내 뭐 체결 완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FA50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것도 9월 중 뭐 계약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K2 전차의 이제 해외 수출은 완성품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08년도에는 터키의 기술 이전 경험만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뭐 믿기지 않은 수준의 계약이 터졌다 보고 이제 믿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번 계약이 급작스러운 것만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5월달에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 직접 폴란드 쪽에서 방문해서 실사도 했었고, 6월달에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이랑 현대로템이 프랑스 국제방산 전시실에서 만나가지고 MOU도 맺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사전에 좀 그 물밑 작업이 있었긴 했네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폴란드 뭐 전차 이렇게 뉴스 치면은 최근에 보면은 14시간 쪽 보시면은 최근에 보면은 뉴스 관련해서 나온 거 보시면 K2 전차 첫 수출 쾌거 반쪽 심장에 대한 아쉬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첫 수출해서 K2 피해 전차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800대를 폴란드 현지에 생산하는 계획으로 이를 6월 9일에서 폴란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뉴스 나왔네요 최근에. 그래서 관련된 뉴스나 이런 거 모니터링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계속 잘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독일이랑도 뭐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하네요. 과거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전차 중에 레오파르트 1, 2 이렇게 있었는데 1은 좀 옛날 방식의 구식 전차인데 2는 너네가 지금 급하게 25년도까지 필요해도 바로바로 못 준다. 그래서 옛날에 안 좋은 구식의 전차 레오파르트 1을 가져가라. 근데 폴란드 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옛날 구식의 전차는 가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K9이야 뭐 우리나라 주력 수출비 그렇다 치고 뭐 FA50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투기거든요. 근데 폴란드 쪽에서도 미국의 뭐 F16이 FA50이랑 좀 비슷한 사양의 전투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F16을 벤치마킹해서 FA50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F16을 사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F16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 카파가 안 돼요. 왜냐하면 F35를 자기 국방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하는데 라인이 다 차서 F16을 양산을 못하니까 폴란드가 긴급 그 짧은 시간 안에 수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FA50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FA50을 좀 수주를 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A50이 F16이랑 부품도 비슷하고 그래 조종 방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조종사 양성 측면에서도 메리트도 있고 빠르게 물량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나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폴란드 쪽에서 우리나라 전차랑 이제 뭐 비행기, 전투기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수주 계약이라든지 뭐 납기 그런 뭐 납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는 계속 뉴스나 언론에서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란드가 이제 진짜로 이제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되고 뉴스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력이 입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한 유럽 나라에서도 좀 한국의 그 국방 시스템이라든지 전략 물자가 상당히 좀 규모가 있고 기술력도 받쳐주구나라고 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편 여기서 마치겠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